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노동자의 날 때문에 잠시 쉬었었는데요. 저희가 쉬었던 2주 동안 날씨도 정말 따뜻해지고 또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면서 정말 마음도 튼튼한 그런 5월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좋으신 분들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조금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전문가들의 수다 두 분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SK증권 명동센터의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반대편에는요. SK증권 명동센터에서 역시 엄태식 대리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좀 오랜만에 뵙는데요. 2주 동안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날씨도 따뜻해지고 좀 네. 많은 행사들이 있었어요. 또 저희 네. 녹화 날이 어버이날이죠. 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어버이이신 우리 부장님 오늘은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5월 1일 노동절부터 한 주 쉬었더니 네. 꼭 그 주에 보통 이제 주중을 마감할 때는 항상 이 SS증권에서 전문가들의 수다와 네. 함께해서 하루 한 주를 마무리하고 왔던 그런 사이클이 벌써 한 1년, 2년 가까이 지금 넘어왔던 상황인데 못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아쉽잖아요. 이상합니다. 네, 뭔가 좀 이상하고 쉬는 날인데 괜히 나와야 될 것 같고 나오시죠. 그냥 립 서비스였습니다. 거기까지였고요. 네. 네,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부터 오늘 또 어버이날까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바빴습니다. 예, 특히 저처럼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린이날도 챙기셔야 하고 어버이날도 챙기셔야 하겠네요. 이게 상당히 네, 많이 들어가는 달 중에 하나죠. 예, 네. 그러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 그걸 네. 가지고 선물을 주고 또 이제 받는 건 기대를 안 합니다. 받는 건 기대 안 하고 주는 마음 예,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기쁩니다. 기쁘고 또 애들이 활짝 웃고 또 부모님들도 좋아하시죠. 네. 네, 그러시면은 받으시면은 또 좋아라 하시고 그러면은 예, 참 뿌듯한 5월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어야죠 그만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돈을 버는 이야기는 조금 후에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대리님은 우리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5월 상당히 긴 연휴가 끝나고 또 이제 가정의 달 그런 네. 것들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주였죠. 예, 뭐 다음 주가 스승의 날이죠. 네, 네,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 25일 연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듬이 약간 중간에 계속 쉬니까 이게 끊겨서 몸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피곤하더라고요. 계속 일을 하셔야 하는 그렇죠. 이렇게 저나 이렇게 타입이시군요. 부장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일이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쉬니까 사실 좋죠. 네. 네. 좋고요.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다들 모두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용돈 보내드리고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멀리 계셔서 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는 못하고요. 계좌에 네.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겠죠. 그쵸, 부모님 아무래도 계좌에. 이게 네. 얼굴에도 좀 저속하긴 꽃이 했는데요. 피시는 예. 거예요. 아무래도 뭐 머니 해도 머니가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꼭 이렇게 붙여드리시고요. 네. 근데 또 이제 보통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평소에도 네. 계속 좀 찾아뵙고 그래도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더 그냥 이제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건 이거는 안 되겠죠. 먼저 이 제스처를 취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리님이 저속한 하시니까. 표현을 써서 죄송하고요. 예, 뭐 돈도 중요하지만 본인께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고 전화 한 통화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합니다. 네, 둘 다 중요하죠. 이렇게 좀 평소에 잊기 쉽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서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앵커님은 뭘 준비하셨나요? 부모님을 네, 위해서? 저는 선물을, 꽃은 좀 흔한 것 같아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선물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넥타이랑 이제 오. 원피스. 아버님께 원피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께 넥타이? 네. 네. 그렇게 했는데요. 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네. 저희 이제 가족에는 어린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조용히 지나갔는데 네.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린이날 좀 요즘 무슨 요괴워치가 좀 대박이 났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좀 신기하던데 어떻습니까? 어린이날 문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어린이날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선물들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귀에 들리는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다 보면은 요즘 트렌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반다이에서 나오는 그 티라노 킹부터 네. 이런 오. 얘기부터 쭉 해서 뭐 옛날에 뭐 건담 이런 거는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물 같고요. 건너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세대부터 아니면 이제 좀 나이 그러니까 키덜트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그걸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른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어린이 타겟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얘기하시는 뭐 또 이제 일본 만화 중에서 원피스 예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압니다. 그 원피스가 아닙니다. 네. 원피스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만화에서 나오는 또 어떤 그 캐릭터들 또 쭉 모으는 게 요즘 또 애들 뭐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예, 프라모델 오. 쪽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또 빠지지 않는 게 레고죠. 네. 레고도 일단 레고가 1815년도 덴마크에서 굉장히 전문가세요. 레고 전문가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아들한테 사준 레고만 하더라도 벌써 1,000만 원대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예, 어렸을 때부터. 예, 고통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네. 계속 계산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놀고 그런 거 보니까 재밌다. 즐거워하니까 아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보는데 나중에 연말 결산해보고 나면은 레고 코리아에서 아마 저한테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없는 레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시리즈만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아버지한테 통보를 하죠. 네, 아들이 이런 게 나왔으니까 나왔다. 예, 조만간 가서 마트에서 보자.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가격은 얼마대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런 정도는 해야 레고를 만든다 축에 끼더라. 그렇게 되면 그런 레고들 이렇게 받아보고 명세서 보고 나면은 깜짝 놀라죠. 네. 그래서 레고는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키덜트 어른들도 좋아한다고 하던데 부장님도 혹시 같이 하시나요?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네. 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긴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 저희가 같이 했었던 그 김우정 연구원이라고 네. 같이 했었던 그 친구는 예, 그 레고를 수집하는 게 또 취미입니다. 그래서 물론 레고를 수집하는 게 뭐 좋기도 하겠지만은 나중에 품절 됐을 때 나중에 되팔면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더라. 이런 것도 레테크죠. 임의적이 돼 있군요. 시장이 네. 형성돼 있군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일단 보통 작은 조각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조각만 펼쳐지면 이렇게 쫙 하고 펼쳐지겠죠. 네. 근데 이 작은 조각이 조그만 애들 손에 의해서 이렇게 쭉 해서 어떤 모형이 탄생되고 그게 이제 작동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보통 이제 어떤 사물을 또 유사하게 만들어서 한다는 걸 봤을 때 인간의 상상력, 잠재력은 참 무한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저만 그럴까요? 네. 아닙니다. 많이 돈을 쓰신 뭐 위안이라 할 수도 있지만요. 레고는 그래도 뭐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쪽의 취미나 아니면 그런 그래도 이제 취미라면 취미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져가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런 취미도 없이 그냥 술이나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취미를 갖는 어떤 그 분이 계시죠. 예, 네.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보다는 훨씬 이런 취미를 할 수 있는 것들 갖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살짝. 네, 대리님께 한번 반격의 기회를 드릴게요. 대리님 요즘 뭐 관심 갖고 계신 뭐 취미라든지 뭐 네. 요즘 키덜트도 많이 인기라고 하는데 네. 혹시 좀 눈이 가시는 거 있으세요? 여자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저희는 좀 약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 방송이. 네. 예, 저도 레고에 관심은 있는데요. 워낙 레고가 싫어할 것 비싸죠, 같습니다. 사실. 네, 이걸 이렇게 조립할 자신이 없어요. 네. 네. 키덜트가 좀 될 시간과 자신도 노력이 없고. 많이 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주변에 뭐 제 친구들도 보면은 나이가 30 넘어서도 이렇게 수집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술집이요? 아니요. 수집이요, 아, 수집. 술집. 네, 한 끗 차이로 굉장히 네, 뉘앙스가 그 달라지는데. 레테크라고 하죠. 레고로 이제 네. 재테크를 하는 거를 레테크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레고라는 그 제품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잘 조립을 해서 이게 모셔놨다가 다시 부순 다음에 상자에 고이 간직해서 이렇게 쌓아두면은 나중에 그게 자산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그 부속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네. 하나만 잃어버려도 네. 가치가 그렇죠. 하나 뭐 부속이 하나 없다 이러면은 사실 중고로 파실 때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본사에 네. 신청하게 하나요? 되면은 본사에 신청하게 되면은 품번하고 그것만 돼서 영어를 하셔야겠죠? 네. 알려드리게 되면 그 다시 옵니다. 그 부속 몇 개 정도는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술은 끊으시고 네. 그런 것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혹시 그 레테크를 이미 하고 계신 우리 부장님께서는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약간 그 키덜트를
들을 위해서 이제 뭐 약간 좀 전문가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레고요? 그런 것 중에서 보통 뭐 런던의 런던 브릿지 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면은 사이즈가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크기에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볼까요? 네. 대리님 혹시 사이즈가 A4지 한 두 네. 장 정도 사이즈. 네. 5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한 40에서 몇십만 원 50 정도? 정도일 것 49만 같은데요. 9,900원입니다. 오, 딱 맞추셨어요. 네. 왜 그러시죠? 네, 생각보다 비쌀 것 같아서 재미가 많이 없는데요? 올려 잡았는데 맞춰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재밌으려고 해봤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부터 삐졌습니다. 안 할 겁니다. 예, 그런 거부터 이제 또 기차 시리즈가 있거든요. 직접 네. 이게 전동 모터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기차로 해서 돌 수 있는 한 바퀴,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 요 앞에 정도 돌 수 있는 시리즈 같은 경우는 130만 원 정도 하는 걸 보니까 조금만 커져도 가격이 확 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시리즈는 아직 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 것 다행입니다. 같습니다만, 네, 점점 커서 이제 그런 것까지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단호하게 얘기해줘요. 알바해라. 그런데 이렇게 비싸다, 뭐 좋다, 재미있다만 얘기를 해봤는데 한편으로 좀 부러운 것 같기도 해요. 이 레고라는 브랜드 하나로 이렇게 전 그렇죠. 세계에 뭐 네. 아이든 어른이든 소비자가 참 많아지는데요.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이런 키덜트 문화에 좀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학부모이신 네. 부장님께서는 뭐 알고 계실 실생활에 것 많이 같은데요?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손오공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손오공이라는 회사. 완구를 많이 만드는 회사였나요? 그렇죠. 원래는 손오공이라는 회사가 그쪽이 아니라 이제 보통 PC 게임 쪽에서 예전에 게임 중에서 그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네. 스타크래프트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비소프트라는 회사가 했다가 네. 그거에 대한 유통권을 넘어왔다가 잠깐 넘어왔다가 그렇게 또 사그라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LOL이라고 있습니다. 네, 많이 네, 들었습니다. LOL이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하시는군요. 캐릭터가 뭐십니까? 아니요, 하지는 않고 제 동생이 해서 자주 봤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란 쪽에 PC 유통 총판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반을 좀 닦은 회사고요. 거기다 보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오는 어떤 영화나 만화 영화 쪽을 이제 수입해서 거기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작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최근에 인기가 있는 거는 터닝 메카드라고 있습니다. 오, 정말 자세히 잘하시네요. 학부모가 되면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네. 알고 싶지 않아도 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 만화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동차가 왜 부딪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쭉 가다가 서로 부딪힙니다. 이런 거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부딪히면 갑자기 딱 부딪혀서 로봇으로 쭉 변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카드 게임과 연결돼서 뭐 이게 뭐 파워가 몇 점, 뭐 이게 기술 몇 점 이렇게 해서 와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거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게임으로 발전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인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멀쩡한 자동차가 부딪혀야 로봇으로 변신하는지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하는 회사인데 그런 것들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죠. 손오공이 만드는 회사. 근데 지금이 성수기기는 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5월이니까요.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반대입니다. 왜냐면 이유가 있나요?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실적이 불안정성. 팔리는데도 실적이 좀 그렇죠. 매출액은 어느 정도 좀 꾸준한 편이어서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은 있었죠. 그래서 매출액은 꾸준한 편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매출액 대비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낮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봤을 때 레고 같은 회사는 유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네. 상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왜냐면은 숨기고 싶거든요. 자기네 영업이익이나 많이 버는 그렇죠. 걸. 솔직히 만약에 레고 요 정도 사이즈의 레고가 하나가 있다. 네. 박스로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얼마로 보이실 것 같으세요? 아까 50만 원이었으니까 딱 요 정도 사이즈. 15만 원? 너무 썼습니다. 너무 많이 하셨고요. 네. 예, 한 4만 원 정도, 한 4, 5만 원 기본적인 정도. 거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네. 거. 요 정도 하는데 네. 여기 보통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 조각들이죠. 플라스틱 조각들 많이 해봐야 뭐 3, 400개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너무 많네요. 한 150개 정도. 예, 이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원가 따지게 되면 솔직히 얼마입니까? 그렇죠. 네. 플라스틱 많이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환경 유해 물질 다 빼고 네. 그래도 뭐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5천 원이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합쳐도. 근데 뭐 마케팅 비용이나 뭐 인건비 이런 걸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원 정도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4만 원에 판다.
그렇죠. 상당히 높은 마진을 갖고 있겠죠. 네. 이런 흐름인데 만약에 그러면 똑같은 캐릭터 사업을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손오공 같은 회사들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기반에 맞춰서 약간 좀 부가가치를 좀 높이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좀 높았어야 되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마진율이 거의 한 자릿수 정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투자하는데 조금 꺼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손오공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왜 왔죠? 네, 손오공 이야기, 뭐 가정의 달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게임이나 캐릭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레고와 비교하면은 정말 좀 천지 차이죠,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레고처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좀 충성심을 가지는 그런 브랜드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해서 혹시 그런 브랜드 나오신다면 바로 또 전문가들의 수다에서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월이잖아요. 좀 2주 동안이나 우리 전문가님들 못 뵀는데 2주 동안 좀 주식시장이 많이 출렁였어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은 좀 안 좋은 이야기도 같이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주 동안 좀 어떤 좀 업계에서는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상당히 그 풍파를 맞이한 네. 그런 2주였는데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도 기존에 시장이 이렇게 화랑장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 시작점은 그 N사였죠. 네. 네, 이게 내추럴 네,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네. 뇌출혈 네. 엔도텍입니다. 예, 아, 그냥 좀 은어가 붙었나요? 그럼요. 예.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거기 지주분들이 네. 글을 올리시는 게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표현을 쓰실만도 하죠, 사실은. 네. 예, 거기서 촉발된 건데 뭐 글로벌 시장도 사실은 뭐 우리가 꼭 그 회사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도 2주 정도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뭐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머지않아 곧 시행될 것 같다. 이런 지금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충격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이제 가장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뭐 6월에 단행을 할지 아니면은 하반기 넘어가서 단행할지 그거는 뭐 이제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빨리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뭐 빨리 단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금리 그래서 최근에 뭐 경제신문을 보시면은 헤드라인에 가장 많은 게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달러와 자산에 투자하라. 이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그래서 그런 헤드라인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뭐 시점에서 가장 시장의 포인트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금융시장 미국 시장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후폭풍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개인적인 견해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 금리 메리트가 있는 달러로 자금이 유입이 돼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인다.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충격파를 우려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이미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그렇죠. 되고 있나요? 이미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유럽이나 뭐 중국, 우리도 기존에 많이 물론 오르긴 했지만 그런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서 조정을 시장은 이미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미국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충격이 얼마나 클 거냐, 이걸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한 달러 전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좀 금융사 쪽에서 이제 달러와 자산, 뭐 달러의 투자 이렇게 좀 포인트를 맞춘 데가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달러와 가치는 이미 올해 3월에 달러 인덱스는 정점을 찍고서 현재 조정 중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발표되는 시점에 달러 변동성이 상당히 뭐 위아래로 커질 수 있는데 이미 정점을 찍고서 달러와는 그 약세로 오히려 금리 인상을 실시하게 되면 그 후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반대로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표가 되면 좀 반대로 그렇죠. 움직일 가능성이 네, 있는 우리가 거군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경제 신문에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게 금리 인상이 되면 달러가 강세로 계속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달러 원자재나 이런 쪽보다는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왜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시장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나 기대감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미 올해 3월 중순쯤에 최고 정점을 찍고서 이미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조정했다가 다시 가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는 있어요.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시점에 뭐 충격파가 전후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예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미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우려감은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뭐 달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포인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된다. 달러 강세가 아니라 지금 달러 약세 추세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원자재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달러 원자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최근에 많이 빠진 뭐 이제 금 가격, 최근에 금 가격은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 오히려 뭐 그런 금 같은 원자재 쪽 펀드나 ETF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저는 그쪽으로 요즘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물론 뭐 개인적인 분석인데요. 뭐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과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단행한 그런 시점들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 후에는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고 원화가 강세 그리고 원자재가 반등을 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럼 부분은 원화 강세가 만약에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된다면 네. 우리 경제가 지금 뭐 엔저다, 뭐 원화 강세다 해서 굉장히 네. 좀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겠네요. 아무래도 원화 강세가 뭐 조금 지속이 된다면 우리 수출주들은 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네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냥 대형주 쪽에서 좀 체크가 되는 게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흐름도 현대차는 이제 엔저의 타격을 좀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이게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우려감이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수출주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네, 이렇게 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해서 좀 네.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이제 실제로 사실 저희 이제 녹화 날이 5월 8일 금요일인데 어제 오늘 계속 코스피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2100선이 무너졌고요. 또 오늘은 2090선까지 무너지면서 뭐 한 달 만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좀 불안해 하시겠죠.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는데요. 네, 우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우리 시장이 부정적일 거다 이런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계속 금리 인상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포커스는 거기 맞춰져 있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다 미국으로 우리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저는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그런 우려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이미 되고 있고 우리는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조정을 지금 거치고 나면은 다시 우리 시장은 이제 뭐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유동성이 빠져나갈 우려는 뭐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네, 뭐 이미 해석을 지금 해도 그렇죠. 되겠죠? 네, 그 부분은 물론 뭐 미국의 금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상이 된다면 뭐 금리 메리트를 느낀 자금들이 미국에 이제 뭐 들어가서 뭐 그런 자금의 유출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순간에 뭐 그런 충격파를 받아서 우리 시장이 또뭐 급락하고 뭐 신흥국 시장도 큰 충격파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거라는 거죠. 개인적인 분석. 그래서 좀 네, 우리 긍정적인, 시장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2000선 넘어선 이후부터 계속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수출주들은 좀 고전을 하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유동성 때문에 좀 지수도 상승하고 이러고 있는데 부장님께서도 네. 좀 공감하시나요? 금리 인상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반은 공감을 하겠는데 반은 네.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또 말씀해 주시겠네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미리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 시기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생각 자체는 그렇게 이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화는 하나의 어떤 기축통화의 글로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쪽 쪽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경계심이 상당히 커질 거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엄대리님께서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다시 달러 약세로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금리도 쉽게 얘기하면 바닥을 찍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처음에 금리 인상할 때 이제 충격이 있었을 때고요. 네,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속도, 즉 많게는 지금 9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쯤에는 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9월 달에 하고 바로 12월 달에 또 하고 뭐 그다음 내년 3월 달에 또 하고 이런 어떤 가파른 속도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여주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근데 지금 1,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봤을 때도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고 그리고 아직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그만큼 따라올 수 있는 미국의 경제 체력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 단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은 해놓고 거기서 약간 좀 금리 인상 시기가 또 추가적으로 되는 게 장기화된다. 그랬을 때는 다시 달러화 약세로 진행되면서 나오는 부분이 이어질 텐데 여전히 어떤 조금 더 빨리 돌리려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외 환경에 노출이 쉽게 되는 국내 증시 쪽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좀 폭락이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얘기되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근데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들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일시적으로 독일 국채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채권들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어떤 채권에 대한 금리가 급등하니까 실물 이자율, 실물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너무 생각보다 그렇게 좀 선반영, 좀 미리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이 앞으로 그러니까 30년물, 그러니까 10년물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채권이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미리 선 반영됐다가 움직이는 만큼 다시 재차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뭐 당장 그렇다고 6월 달은 아닌 만큼 그리고 뭐 좀 더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시간이나 어떤 흐름들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환율 좀 우리가 예측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님께서는 이미 금리 인상은 정해졌다는 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부장님께서는 속도는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글로벌 이슈 특히 뭐 금리나 환율 같은 이야기는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그 이야기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뇌출혈이라는 좀 오명까지 얻은 내추럴 엔도텍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 지난번 방송 때 홍삼과 관련해서도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도 홍삼을 먹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백수호 논란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업계 자체에 좀 침체기가 들어섰다고도 하는데요. 좀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인기도 많고 또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참 안타깝죠. 이런 상황이 뭐 기관 투자가나 이게 비단 개인 투자가 분들뿐만 아니라 뭐 기관 투자가 분들이나 외국인 투자가 분들도 당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코스닥이 아주 핫한 종목이었는데 회사였는데 또 시장에서도 그 건강 보조식품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역사에 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게 한편의 사기극일지 아니면은 김 대표님 이름도 얘기하기 싫어요. 김 대표님께서 물론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하지만 투자자 분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그런 인터넷에 이런 증권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여기 몇 초마다 댓글이 달려요.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욕하는 거죠? 그렇죠. 욕하고 뭐 상패하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아직은 갈 상황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 뭐 소비자를
정말 우롱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진짜 김 대표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제 최종적인 그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안타깝고요. 주가는 상당히 사실은 많이 좀 거품이 어느 정도 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락폭도 더 굉장히 크지 않나. 오늘도 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참 요즘에 이렇게 좀 지뢰밭이다. 이 회사만 본 건 아니고요. 요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코스닥이 7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서 그 시점에서 보면 바이오주가 특히나 많이 올랐고 네. 이제 실적이 물론 뒷받침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견고한 화장품주들 그런 회사들도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좀 옥석 고르기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뢰밭이라는 게 이런 회사들을 정말 재수없게 잘못 이렇게 골랐다가는 고점에서 이게 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내추럴 엔도텍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네.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이분이 이렇게 진짜 영업을 한 거라면 한편에 뭐 사기에 가깝죠, 사실은. 네. 기관 투자가나 이런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렇게 당할 정도라면 우리의 뭐 시장의 그런 뭐 이제 신뢰에 관한 그렇게 문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산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개별 기업의 문제 같은데 그래서 한편에 사기극이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기극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 그리고 그 옥석 가르기가 그래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지뢰밭이라는 게 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S 기업 코스닥에 얘기하실 거잖아요. 아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좀 좋지 민감하게 않은 이야기인가요? 혹시 전화가 올 수가 있으니까 네. 회사에서 IR 담당자분께서 네. 또 이렇게 대표가 갑자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네. 기관이나 뭐 일단 자문사 쪽 이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코스닥에.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오너 대표죠. 네. 오너 대표가 중소기업은 보통 오너 대표잖아요. 지분을 한순간에 이제 다 팔아버렸죠. 며칠 전에. 이제 종료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네, 뭐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정이 다 있는 거죠. 솔루타 맞네요. 하지만 건 사실이니까요. 네. 네.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주가가 굉장히 충격파가 왔습니다. 이런 그 공시가 나오면서 충격파가 왔는데 물론 그런 뭐 기업의 CEO나 이제 오너 대표 입장에서도 다 각자의 본인의 입장이 있는 거고 뭐 돈을 이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좀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경우의 수는 있지만 좀 기존 자기 그 투자자나 시장에 대한 그런 신뢰를 좀 저버리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약간 좀 지뢰밭이지 않나 그래서 좀 종목 투자를 할 때 좀 선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뢰밭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좋은 종목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든다 그러죠. 이제 화장품 회사들 있잖아요. 예, 마스크팩을 네. 판매하는 또 S사. S사. 한글로 S사죠. 예. 네. 삼성 LS라는 회사도 보면은 이렇게 또 올라주고 또 그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지가 분할 이제 네. 액면 분할 그렇겠죠. 후에 이제 네. 다시 거래가 재개됐죠. 예, 주가는 소폭 하락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다시 주가에 최근에 액면 분할 후에 이제 재상장돼서 주가가 다시 좀 급등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사례들 보고서 주가가 다시 뭐 급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상장 주수가 많이 늘어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화장품 회사들은 다시 좀 주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이 주가는 올랐지만 지금 사요? 뭐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아, 퍼시픽 같은 회사들 아직도요? 주가는 기존에 뭐 이제 많이 올라서 주인하셔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게 액면 분할 후에 이제 유통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하긴 워낙 비쌌죠, 한 주당.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가치를 살펴봐도 많이 올랐지만 이 화장품주들이
뭐 다 그냥 싸잡아 화장품주가 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실적이 올해도 하반기까지도 계속 뒷받침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안 꺾이고 오르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산성 LNS도 사요. 한성 LNS는 잘 모르겠네요. 부장님의 지금 아무런 의견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너무 던지면 안 되니까요. 네. 산성 LNS는 저희가 엄대리랑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작년쯤에 여기서 뭐 그 회사 내용하고 쭉 괜찮고 마스크팩 괜찮고 그래서 매매를 하다가 한참 했던 매매 가격대가 2만 원대였었습니다. 2만 원, 뭐 3만 원대 넘어가기 전에. 앞에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매매 열심히 해놓고 그래서 그때 막 뭐 15% 먹었다, 20% 먹었다 그러고 좋아가지고 낼름 팔고 그 다음에 보다 일찍 보니까 파셨군요. 예 주가 이만큼 올라가서 저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라고 했던 가격이 벌써 10만 원까지 와 있습니다. 네. 참 격세지감이네요. 네. 쪽팔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약간 좀 안 좋은 단어를 썼는데. 저급 표현을 쓰십니까? 네, 아무리 저급한 표현 부장님 이거 하시고 저는 네. 이렇게 아니요, 부끄러운 굉장히 부분까지. 부끄러운 일이죠. 네. 네,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내추럴 엔도텍 사건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좀 뭐 시장에서도 네. 타격을 받고 소비자들도 가정의 달이지만 많이 안 사신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식품은 계속해서 우리 소득 수준이 늘어날수록 좀 많이 먹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좀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단기적인 그러니까 걸까요? 그런 건강식품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오로지 먹을 게 건강 보조식품이라 하면 한약방에 가서 네. 뭐 녹용을 달에 먹는다든가 보약이라 그러죠. 뭐 그런 시대였다가 이제 좀 삶이 풍족해지고 그러니까 웰빙을 선호하면서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블루베리 뭐 그런 열풍이 불었었죠. 네. 블루베리라는 이제 또 열풍이 불다가 네, 드셨어요? 왜? 저는 블루베리 먹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부장님 갑자기 좋아하시나요? 그 엄대리님의 모 고객분께서 네. 네, 엄대리님이 고생하신다고 아. 블루베리를 한 통 사주셨던 분이 생각이 근데 안 나가지고 드셨어요? 아니 먹었습니다. 부장님도 드시고요. 저도 네. 얻어 먹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네.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뭐 그리고 홍삼 뭐 그런 블루베리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식품들이 또 열풍이 불었다가 그다음 뭐 산수유 이런 것들도 뭐 한 5년 10년 전에 한참 유행했었죠. 그리고 홍삼은 꾸준히 이렇게 또 매출이 일어나는 네. 것 같아요. 예. 다양하게 또 최근에는 말씀드린 그냥 홍삼이 아니라 약간 좀 가미한 뭐 흑홍삼이라든가 전문가시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건강 보조 식품으로도 이제 다양하게 좀 이제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 것 같은데 이제 후발 타자는 또 바뀌겠죠.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신뢰가 확 깨졌으니까 그게 뭐 이상한 비싸게 주고 그 건강 보조식품을 샀는데 거기에 든 성분들이 이게 정말 못 믿을 거라니. 뭔가 드셔보신 좀 것 중에선 예. 홍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 홍삼- 개인적으로는 브랜드가 홍삼도 여러 가지 많으니까요. 네. 예, 그거는 뭐 간접 광고가 아니에요. 홍삼도 굉장히 일단은 체력 증진에 좋은 것 같고요. 예. 블루베리가 상당히 예, 체력 보강에 좋더라고요. 오. 예, 제가 이렇게 시음해본 것 중에서는 네. 굉장히 블루베리가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또 체질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체질에 따라서 이제 홍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몸에 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인삼이나 홍삼 같은 거는 함부로 섭취를 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블루베리 닮으셨네요. 블루베리 닮은 건 어떤 거죠? 약간 무리수신데요? 홍삼을 죄송합니다. 닮은 건 어떤 걸까요? 홍삼 부장님 닮은 홍삼을 닮았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홍삼이 뭐 사실 인삼이 뭐 사람을 닮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홍삼이 사람을 닮은 건지 사람이 홍삼을 닮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또 요즘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연세 한 50대 장년층들 네. 보니까 또 오메가 3라고 또 상당히 유명 또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관절 쪽에 안 좋으신 분들 이런 쪽은 또 오메가 3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제품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왜 3인지도 모르겠고요. 2도 아니고 왜 3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이제 또 신뢰의 문제죠. 예, 그래서 그렇죠. 한번 신뢰가 무너졌다가 한번 또 흔들리고 난 뒤에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또 습성이 잊혀지기가 또 금방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오면 또 잊혀지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네, 안 장점도 좋은 있는 것 거 같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거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신경 쓰는 것보다 금방 또 털어내고 또 하는 건 좋은데 혹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또 한 6개월 정도 뒤나 가게 되면 다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쪽도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물론 근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특히 네. 뭐
이제 뭐 지금부터는 또 백수 효능까지도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또 좋은 게 나오겠죠. 예. 네. 또 건강에 좋은 게 나올 거고 거기서 그래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번 기회를 뭐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좀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기를 좀 근데 바라봐야겠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블루베리가 왜 좋습니까? 어디 좋습니까? 저도 블루베리 외판원이 아니라서요. 뭐 성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눈에 좋다는 광고를 참 많이. 아, 예, 블루베리는 저 눈에 네.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네. 먹어봤던 것 중에서 제일 효능이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효능이 좋으신 겁니까? 일단 그냥 체력 보강이 되더라고요. 어떤 체력이요? 뭐 체력이라는 걸 그냥 평소에 일하고 걸어다니고 이런 체력을 말하는 건데 왜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몰아가려는 의도가 네. 있으신 것 물론 같은데요. 11시 타이밍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블루베리가 우리나라에 나는 사실 블루베리는 좀 서양에서 들여온 종이잖아요. 산딸기와 그렇게 좀 효능이 비슷하다고. 산딸기는 옛날 에로 영화의 제목이어서 계속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먹는 산딸기입니다. 아예 그렇습니다. 그 에로 비디오의 거장했던 그 유성 프로덕션에서 나왔던 대표작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프로덕션인가요? 아, 대리님도 그렇죠. 알고 계세요? 아, 저는 잘 모르죠. 부장님 같은 분만 보시는 거니까. 그 우석 일부 시리즈로 분들께만 유명한. 산딸기 10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은 아. 네 그런 쪽에서 효능이 좋으니까 네. 그 정도 에로 비디오의 제목까지 쓸 정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체력이 그럼 그런 체력이 맞았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엄대리께서 프로덕션을 세우시게 되면은 블루베리 1부터 블루베리 9까지 10까지. 찍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사실 건강기능식품 또 부장님도 좀 많이 드셔보셨나요? 아직 그런 라인은 아니고요. 네. 아유, 엄대리님 홍삼 많이 드시는데요. 아, 뺏어 먹는 거죠. 제홍삼이랑 블루베리를 뺏어서 드세요. 아니 뺏어 먹는 거 아니고 의향을 꼭 물어봅니다. 너 안 먹지? 이러고 안 먹는 걸 확인하고 먹다 보니까 예. 근데 먹는다고 대답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뺏어 드세요. 갈치죠, 갈치. 안 먹지 그러면 않고 뺏어서 드시는 것도 효능이 있나요? 효능 만점이죠. 어. 예, 대답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들고 옵니다. 안 먹지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효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특히 엄대리가 그래도 자기 몸을 생각해서 또 이제 신경 써서 이렇게 먹는 거다 보니까 왠지 몸에 쏙쏙 받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건강한 원래 식품이고요. 이제 뭐 뺏어 먹는 게 더 맛있듯이 뺏어 먹는 게 더 몸에도 잘 받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더 좋은 것 좀 가져오십시오. 다음 주에는요, 백소를 한번 사서 먹어보고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사시게요, 이번에. 먹어보고 이게 좀 효능이 있다 싶으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직접 몸으로 체험을 네, 하시고 뭐 주가를 성분이 예측해 묻은 간에, 보시려는. 예, 일단 뭐 효능이 있다면 백수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천수나 뭐 만수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는 이야기 조금 전에 해봤고요. 또 백수호 이야기, 내추럴 엔도텍 이야기까지 주식시장에 사실 이야기거리가 많으면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네. 꿈틀꿈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이 꿈틀꿈틀 된다기보다는 뭔가 방향을 못 잡고 네. 우리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아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물론 크고요. 우리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턱에 차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뭔가 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막 불협화음 이런 회사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지금 내가 펀드를 이 상황에서 가입을 주식형 펀드를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채권을 됩니까? 주식형 펀드는 가입을 해도 됩니다. 네. 네. 오. 그리고 채권형 물어보시는 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거 꼭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저는 채권이나 채권 혼합형 펀드도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근거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보면은 채권 그 수익률이 채권 펀드나 채권 수익률이 오히려 반등이 나온 그런 데이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가입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명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채권, 주식 둘 다 지금 뭐 버블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오히려 지금 이런 조정 장세에서 더 좀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멘트처럼 딱 해주셨는데요. 네, 아직 그렇다면 아니 이제 딱 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부장님께도 이제 마무리 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벌써요? 네, 좀 빨리 시간이 흘렀나요? 네, 할 얘기가 재밌으셨나 아직도 봐요. 많은데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오늘 참 즐거웠고요. 오늘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무리 멘트 말고요. 이런 거 안 했었어요? 예. 네,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좀 아.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리님께서는 가입해도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엑시드죠. 엑시드의 노래 중에서 위, 아래, 위, 아래. 엑시드요. 예. 대리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엑시트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종료하신다는 거죠 지금 방송을. 네. 한이 모르세요, 한이? EXID라고 불러야 한대요. 그래. 네, 이거 그냥- 틀리면 팬들은 화냅니다. EXID. 네. 네. 저는 보고 그냥 엑시드 이렇게 읽었는데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잘라왔습니다. 네. 노래가 좋다 보니까 노래가 네. 좋고 아이돌이 너무 환하고 이쁘다 보니까 거기만 정신 팔렸지. 죄송합니다. 네. EXID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러니까 계좌 자체에서 그동안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셨다가 주식 쪽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갔던 부분들을 좀 줄여놓으시고, 이제 또 중소형주 실적이 막 발표될 때니까 거기서 또 변동성도 커지니까 그것도 좀 줄여놓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슬림한 계좌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간다. 일단 그러면 또 어떤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매수하셨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면 정리하고 하는 짧은 매매 쪽으로 일단 계좌를 좀 움직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다시 가닥이 나오기 시작해서 어떤 중요한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가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는 시장에 휩쓸리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즉, 또 단기적으로 쭉 빠지면서 안 좋은 얘기만 나오게 되면은, 시장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싶어서 거기 따라가면서 정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또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올라가면서 또 따라가지 마시고, 이 두 가지만 잘 조절하시게 되면은, 이 위, 아래 장세에서는 네. 충분히 또 즐길 수 있는 묘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도 한번 또 대응하셔서, 짧게 대응하시게 되면 의외로 또 손맛, 이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까지 저급한 표현을 쓰시는 거. 네,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뭐 오르내릴 때도 있고 한참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조정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때마다 뭐 주식 투자 그만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해서 좀 맞춰가는 방법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혹시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네. 전문가님들은 언제부터 투자를 하셨는지. 저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쪽 역시 좀 굉장히 길게 하셨네요. 증권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뭐 네. 증권회사나 그런 입사도 이제 희망을 하게 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소액으로 투자를 했죠. 그때부터 한 번도 이제 네.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빠져나온다는 거는 이제 퇴사를 하는 거죠. 네. 예. 뭐 개인적으로라도 예. 빠져나오신 적도 없으시고 그쵸. 그래서 네. 수익도 굉장히 좋으시죠? 더 이상 끝내십시오. 여기서 끝내십시오. 이거는 방송의 존폐의 문제고요. 항상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항상 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못했을 때는 경험이 부족하고 물론 주식은 경험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자기의 스킬이 쌓이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손실을 사실 좀 어렸을 때 본 적도 많이 있고요. 뭐 그런 게 쌓여가면서 뭐 최근에는 큰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물론 물론 수익을 낼 때도 있고 못 낼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거죠. 오. 네. 그 그런데 정도면 부장님께서 작은 손실은 쌓여가면 또 큰 손실이 되는데요. 이제 보지 않는다니까요. 네,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두 분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장일 때, 안 좋은 장일 때 좀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 조금 더 좀 뭐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가장 큰 관점, 즉 네. 내가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매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만약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종목이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시장이 좋았을 때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안 좋아도 내가 산 종목들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괜찮다 그러면 시장 거 무시하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거에 가장 포커스는 종목이다. 라는 쪽에서 봤을 때 시장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시장은 이제 큰 그림이니까 거기보다도 종목 쪽에 계속 파고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주식, 종목 이거를 좀 더 날카롭게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 대리님처럼 사신 거니까 다 게시판 들어가면서 좋은 뉴스 안 나오나 이렇게 2초 단위로 계속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네, 일단 객관적인 시각, 즉 이게 만약에 남들이 봤었을 때 객관적으로 새로 자금을 내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1억을 입금해서 이 종목을 과연 살 수 있을 종목인가라는 어떤 위치나 주가의 위치나 아니면은 그런 재무구조나 실적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셨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월요일에도 파십시오. 파시고 그렇지 않은 종목인데 나의 미련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있을 능력이 충분히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의외로 주식 투자하는 게 재밌어지시고 수익도 쉬워지겠죠. 많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명동센터로 찾아가시면 되죠, 엄대리님. 네, 이제 두 분 명동에서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종목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모두 좋은 종목을 잘 찾아가신다면 좋은 투자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가 종목 중심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